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세상에서 구독자는 항상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요, 부동산 정보와 그리고 경매 정보, 또 여기에 유튜브 뒷이야기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초보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조사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알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본적인 것에서 막히니까 질문에 답을 바로바로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을 잘 알아야 하고요, 기본을 잘 알고 이해해야 응용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농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도시에 사는 분들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잘 몰라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또 농사에 관한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농지 관리를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경험자에게 약간만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해답과 요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농지를 직접 거래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경우에 이 농지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농지 인근에 경작하는 분에게 그냥 농사 지으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농지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농지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관리 상태를 모르시는 분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농지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해서 농사를 짓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참 귀찮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해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농지도 상당히 많아요. 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 농지법이 변경돼서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농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걸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이분들은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대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판단이 서지 않아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니까 우선 농지원부를 배제하고 농지대장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농지원부도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농지대장도 신청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그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주나 농지를 경작하는 실경작자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농지 소유주도 신청을 하느냐? 아니에요. 농지 소유자는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농지대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쉽게 연상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분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다고 해도 그 농지를 이용해서 농업인 지위를 얻고 농업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농지대장에 재빠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기는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가져봤자 별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혜택을 잘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농지대장에 실제 경작자라고 해서 굳이 올려야 할까? 여기에서부터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경우 실제 경작자가 이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올려야 하지만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상속농지의 경우 면적이 아주 작거나 혹은 농지 근처가 아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해답은 그 땅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농지로 이용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휴경지로 등록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관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전용했다라고 하는데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행 강제금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대 합산 1000제곱미터까지 농지 취득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2021년 8월 17일부터 주말 영농 또는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반드시 농업을 위한 농지 취득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농지대장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신경 쓰지 말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농지를 이용해서 농업인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농업인의 혜택을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퇴직 후에 귀촌해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경매를 낙찰받으려고 한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고 퇴직할 때까지 농지를 임대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농지법에 위반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요. 당연합니다. 누가 과태료 내고 벌금 내려고 하겠어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농지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지 임대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농지의 개인 간 임대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에요. 또 농업인 지위를 얻지 않고 농업인 혜택을 받지 않는 작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주변 사람들에게 영농관리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농지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농지대장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농지를 불법으로 활용하거나 농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놀리는 휴경은 허용해도 불법 전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꼭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이런 부탁이 가끔 들어오는데 불법으로 전용을 한 거는 저도 어떻게 도망가는 출구 전략이 없어요. 자, 그래서 농지는 무조건 농지대장에 우선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소유자는 농지대장을 신청 안 해도 농지대장에 등록되고 임차인은 이익에 따라 농지대장을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 주고 싶으면 정당하게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작은 농지라든지 자투리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농지대장에 꼭 등록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너무나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